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23년 5월 6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붑니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에도 비가 왔는데 지금에도 비가 옵니다. 오후에는 날씨가 개인다고 합니다. 요즘에 국제적으로나 국내 쪽으로나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 어려웠을 때, 그때의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지금에는 훨씬 낫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참 요즘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버스가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시골에는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텔레비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거는 아예 말도 없고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즘에는 시골이라도 버스가 아주 많이 다니고 편리해졌죠. 이제 버스가 처음에 이제 다닐 때도 부모님들은 버스를 안 탔습니다. 버스 값이 아까워가지고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녀요. 우리가 20리길을 이제 걸어서 갔다 옵니다. 왕복 한 8km 정도 됩니다. 한 8km는 넘어요. 20리길. 그래서요, 4km, 4km, 2km, 2km, 1km. 아마 한 10km 정도 됩니다, 왕복. 한 번 가는데 한 5km 정도 됩니다. 5, 6km, 그렇게 먼데도 12km, 16km 되는데도, 왕복 그 정도 되는데도 버스 값이 아까워가지고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이제 5일장이 열리잖아요. 원래 5일장이 열리면은 이제 5일장이 열다고 해도 맨날 이제 장날에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산물을 팔러 갈 때 갑니다. 농산물을 팔려고 읍내 시장으로 나갈 때도 머리에다 이고 이제 가서 팔고 옵니다. 팔고 와요. 그러니까 왕복 12km 정도 되는 읍내 시내에 쌀을 만일에 한 마리나 두 마리나 이고 가가지고 이제 돈을 하려고 이제 쌀을 머리 이고 왕복 12km를 가서 팔고 와요. 농촌에서는 돈을 만드는 것은 농사 짓는 농산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돈을 만들 것이 없어요.
농촌에서는 농사만 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는 중고등학교 뭐 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이제 하나 있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 나가야 중학교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왕복 12km를 걸어서 이제 학교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매일 걸어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거기에 갔다 오고 이러면 피곤해서 복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냥 나가 떨어져 잡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그대로 이제 나가 떨어져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녁도 피곤해서 못 먹고 늘상 이제 매일 학교를 그렇게 왕복해가지고 12km를 걸어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피곤한지는 몰라요.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가 젊다고 해도 피곤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뭐, 한 10년을 걸어 다녔잖아요. 거의. 한 10년을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이 다리 근육이, 지금에도 그때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이 다리 근육이 생겨가지고 지금에도 이 다리가 탄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탄히 이렇게 이제 다리 근육이 이제 허벅지 그런 게 그때의 이제 근육이라든가 골격이 운동을 많이 해서 걸어다니면서 이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그 60도 안 된 사람들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60이 안 된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그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 보면은 다리가 세 다리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전부 뭐 학교가 거리가 좀 멀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들이 이제 자가용으로 학교까지 차를 태워서 이제 등교 하교를 다 시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들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건강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각을 할 정도가 됐다, 무슨 일이 있다, 아이가 아프다 할 때는 그렇게 해주지만은 평상시 건강한 상태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데는 걸어서 학교 갔다 와야 이제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아낀다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학교 등교를 시키고 언제 몇 시에 이제 학교 끝나는 거야? 그때 가서 또 부모님들이 태워서 집으로 데려오고. 그러니 운동할 사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리의 근육이 발달할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다리예요. 보면은 걸어다니는 거 보면 세 다리입니다. 그렇게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이가 60이 되기 전에 휠체어 타고 다니게 됩니다. 어린 시절 성장기에는 평생 쓰고 사용할 근육이라든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려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뛰어놀고, 햇빛도 받고, 그렇게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야 이제 평생 100살까지 살 근육과 뼈가
잘 튼튼하게 이게 육성이 됩니다. 그 자식을 아낀다고 그 자가용차 타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거 자식 건강을 망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도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운동하러 나갈 때 그 초등학교 옆으로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아이들이 반바지 입고 이래 갈 때 보면은 남자나 여자는 완전히 새다리예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아휴 저렇게 발달이 안 되고 완전히 새다리 같이 저런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60년 100년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0도 안 먹어서 60도 안 돼 가지고 걸어 다니지 못하고 이 근감소증이 오고 뼈가 무릎이 아파서 다니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같이 그렇게 시골에서 많이 다니고 넓적다리 이런 데도 근육이 엄청나게 많고 뼈도 튼튼하게 이제 육성이 된 사람들은 80을 먹어도 걸어 다니고 마라톤을 하고 그래요. 우리가 클 때는 이 넓적다리가 얼마나 넓게 육성이 되는지 알아요? 이게 너무 운동을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00년 쓸 것을 그 뼈가 크고 키가 크고 근육이 자라고 뼈가 자랄 때 100년을 쓸 수 있는 걸 완전히 기초를 잡아서 튼튼하게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왜 운동을 안 시키고 학교 얼마 되지,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6km, 7km를 걸어서 왕복 14km, 15km를 갔다 오는 판인데, 그 몇 킬로도 되지도 않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차를 타라 해서 학교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또 몇 시에 끝나 학교? 그러면 4시까지 갈게.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태워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다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리가 새다리예요. 내가 여기 학교 가다 보면 대개 보면 저기 여름에는 여자들도 짧은 치마, 그 다음에 아이들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나 장단지라든가 다리가 다 보입니다. 아우, 어떻게 저렇게 가늘다. 그 알통도 좀 나오고, 우리가 옛날에 씨름 선수 같은 걸 봤잖아요. 씨름 선수,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씨름할 때 그 알통 봐요. 완전히 이만한 알통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미용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걔네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할 때 여자를 이제 결혼 상대자를 이제 선택할 때 장단지 다리가 아주 굵고 튼튼하고 엉덩이가 아주 크고 넓적한 그런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라. 그래야 이제 다리도 튼튼하고 골반도 커서 아이를 펑펑 낳고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보기만 좋고 완전히 새다리 같고 완전히 근육도 없이 날씬하고 보기만 좋은 여자를 얻으면 고생한다. 늘상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아름다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다리 같은 거,
뭐 미끈하게 세 다리로 긴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미인 여자 아름다운 측면에서는 뭐 좋을지는 몰라도 건강 측면에서는 별로거든요. 원래 원래 그 육체미 운동할 때 근육질 남자들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여자도 건강미가 있어야지 아름답습니다. 어느 정도 이 다리가 이제 길고 쭉 빠지면서도 어느 정도 그 알통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여자들이 더 보기 좋아요. 어떤 이제 여자나 남자들은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 미용 차원에서 그 알통을 없애달라고 수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원래 이 장단지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장단지 알통 여기가 사람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단지 여기 알통이 발달이 안 되면은 심근경색이 빨리 와요. 이게 바로 사람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장단지에서 이 피를 짜주면서 그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도 이제 그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지만은 이 장단지에서 이 심장에서 거리가 멀잖아요. 이 장단지에서도 그 혈액을 펌프질 하면서 쫙 짜줘 가지고 위로 쭉쭉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장단지를 제2의 사람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 심장은 여 가슴 있는 데 있고 이 두 번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단지라고 합니다. 장단지가 약해지면은 밤에 자다가 쥐가 많이 납니다.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 장단지가 발달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인을 위해서 이 장단지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줄여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주. 그래서 요즘에 그 남자들은 여자를 고를 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엉덩이가 크고 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가 굵고 장단지가 튀어나오고 아주 하체가 튼튼한 거 그런 사람들을 그 결혼 상대로 고르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고생하지 않으려면은 그래 보기만 좋고 그런 사람들을 고르면은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어내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지금의 그 유튜브를 젊은 청소년들이라 들으면은 이게 인생살이에 상당히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할 때 그 선생님 말대로 마누라를 선택할 때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게 엉덩이가 아주 크고 넓적다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살이 말이요 막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도 여기 사타구니가 서로 마주 비벼져 가지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살이 너무 많이 지면은 걸으면은 시닥거린다고 그러잖아요. 비벼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사타구니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난 튼튼한 사람을 이제 고르려고 엉덩이가 크고 그 넓적다리가 아주 커가지고 그런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좀 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를 이제 결혼 상대자를 그런 사람을 골라요. 사실상
보기만 정말 이쁘고 보기만 좋은 걸로 하다 보면은 큰 코 다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미가 있어야 됩니다.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미가 있어요. 건강미가 있으면은 그 건강미가 더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 이제 그런 것도 내가 참고사항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건강미가 있는 상대자를 골라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젊어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세 다리, 그런 사람들은 60도 안 돼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이러면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이제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면 평생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백면서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공부만 너무 시달려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공부만 하는 걸 갖다가 백면서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은, 원래 옛날에 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옛날에 노복들이 원래 건강했어요. 노동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옛날에 교수들이 시집을 갈 때는 과거 시험에서 많이 공부를 잘하고 아주 글방에서 글만 읽은 사람을 갖다가 서방이라고 하잖아요. 글만 읽은 남자를 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방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 글만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부부 잠자리 할 때 별로 신통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인들이 사대부 집안에 있는 누르 시집을 갔는데 항상 남편은 그저 백면서생처럼 서방에 완전히 처박혀서, 그러니까 책방에 완전히 처박혀서 공부만 해가지고 얼굴이 헬쑥한 게, 그런 사람은 부부 잠자리 할 때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대부 집안에서 노복하고 마마님하고 불륜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한번 맛을 들여놓으면은 노복하고도 이제 옛날에 그걸 오입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애도라고 하잖아요. 애도라고도 하고 오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릇 오자 써가지고 덜입자 써가지고 너 오입질을 했나? 이런 얘기 합니다. 바람 피웠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잘못 들어갔구나. 그게 바로 다른 여자, 애간 남자, 애간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나는 것을 갖다가 오입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애도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어, 저기 옛날에는 그래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 사대부 집안에는 그 노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그 집안이 좋고 잘 사는 그 사대부 집안에는 노복들 뭐, 십수명을, 거느리고 이제 지냅니다. 그래도 보면 남편이라는 게 맨날 책방에 처박혀서 방콕 해가지고 서방이잖아요. 책방에 들어박혀서 글만 읽어가지고 백면서생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됐다. 그래 흰백졌습니다. 난면자 써가지고. 그리고 백면서생이 서방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부 잠자리를 할 때 여자들이 완전히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복들하고 이제 불륜 관계가 이제 오입질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야사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를 또 왜 내가 하나? 내가 이제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영국인가? 거기서 대관식을 한다고 합니다. 대관식. 대관식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대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왕관을 쓰면서 즉위식을 하는 걸 갖다가 대관식이라고 해요. 그 일대자에다가 각관자, 왕관관자를 쓰고 법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대, 그 다음에 각관, 그 다음에 법식 해가지고 대관식을 한다. 여러분들이 한자입니다, 그게. 영국에서 70년 만에 대관식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전에 언젠가 내가 한자 한문 1급 기출문제를, 제가 유튜브를 만들 때 보니까 대관식이라고 한자를 쓰라.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별의별 것이 다 나와요. 대관식을 쓰면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는 즉위식을 국민들한테 다 선포를 하면서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내가 이제 임금에 즉위해가지고 올랐다. 이렇게 이제 법식을 차리면서 행사를 하는 걸 갖다가 대관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게 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배우면은 머리가 트인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런 걸 들으면은 그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